지금 30세대, 그 20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 찬스로 많이 한다고 그렇죠. 한다고 하면 네. 30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본인들의 그 연봉이라든지 또 주식이라든지 코인으로 해가지고 모은 종잣돈 가지고 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으실 것 같은데 확실히 예.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 정도까지는 네네. 부모님 도움 없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네, 네. 힘든데 30대 중후반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도 한 기간이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뭐 나름의 투자도 주식과 코인으로 해서 돈을 많이 굴리신 이미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좋은 거를 살려고 대기하시는 분 그렇죠. 여기도 한 명 있어. 좋은데. 여기도 한 명 있어. 제가 따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그래서 결혼을 안 한 미혼자가 맞죠? 네. 그런 분들도 집을 좋은 걸 사고 싶어 하세요. 혼자 살지언정. 연계된 질문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2030 세대와 4050, 그러니까 2030 세대, 저는 4050 세대 이제 50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부동산의 내 집 마련의 차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30 세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30도 4050 뭐 20. 그쵸. 나이하고 관계 없나요? 그러면? 아니 나이가 지금 4050 세대 부동산 그 40대 중후반, 50대 뭐 중후반 이런 분들은 네. 솔직히 그때는 집을 막 이렇게 내 월급을 모아서 네. 막 이렇게 사는 게 가능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집을 갖다가 모아서 살 수 있는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70년대에도 그렇고 80년대도 그렇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물론 그때도 높은 금액이었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가격 금액이 낮았긴 했지만 그때는 또 소득이 월급이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그거는 물가 지수에 비해 가지고 거의 뭐 비례한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집값이 뭐 비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2023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020년도에 더 비싼 지역이 있었고 2023년도에 더 비싼 지역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23년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이제 내려가긴 했지만 전고점을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도 집값이 비싸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4050 세대를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4050 세대가 20대, 30대 때 내 집 마련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종잣돈이 없었고, 또 교육을 또 시키는데, 교육비용이 또, 사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으지를 못했던 거고, 또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전세로 살면 되는데 굳이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돼? 아니면 서울에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언감생심 내가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의 2030 세대가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에 처음으로 못 들어가니까 중간 지점을 정해놓고 마포라든지 수색이라든지 상암이라든지 이런 데 정해놓고 여기에서 한번 컨텐츠부 해서 강남이라든지 이제 뭐 맞아요. 송파라든지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뭐 고양시에서도 이렇게 서울로 또 진입하려고 하지만 처음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단계 어떤 분들은 두 번 단계 2단계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 한 번에 서울 진입은 한 번에 하는 게 20억 있나요 현금? 그래서 요새 저희 30대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갭 투자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그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18년 사이만 해도 제가 삼성이나 고양시에 1억 이하로 아파트 갭 투자가 가능했어요. 아니 와가 아니라 가능했었어요. 제가 실제로 또 그렇게 또 해드린 분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서울도 제가 그때 기억으로 2억에서 2억 안쪽에서 3억까지 가능했었어요. 너무 괜찮다. 예, 너무 괜찮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못했고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면 마레프가 7억인데 미분양이 났어요. 마레프가 미분양이었었어요? 네. 아 진짜? 근데 7억이어서 비싸서 미분양이 났고 경희궁 자유도 미분양이 났어요. 근데 거기가 마레프하고 경희궁 자유도 지금 18억에서 20억 가잖아요. 얼마 올랐나요? 근데 저도 그때 마레프는 미분양이 나서 저는 관심을 갖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저 역시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지금의 2015년보다 2023년 8년 지나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 생각을 못했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넘사벽으로 이제 10억이 넘어가고 이제 일부 지역은 20억이 넘어가고 30억이 넘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렇게까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맞아요. 저 역시도 그랬는데
지금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라든지 2021년도를 이런 상황을 갖다가 보면서 네. 본인들이 이제 그런 학습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30세대에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관심이 있는 이런 그러니까 부동산에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그런 생각들을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접적으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사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섯 번째로 2030 세대가 부동산 내 집 마련을 게임처럼 생각한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화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저희 부모님 세대나 네. 뭐 50대 이후 뭐 그런 분들은 집을 한번 사면 막 이렇게 끝까지 소유하는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지는 않아요. 그쵸. 지금 젊은 2030 세대들은 네. 그러진 않고 당연히 시세 차익을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4848을 많이 하면서 갈아타기도 그 계획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뭐 미분양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정말 투자를 막 계속 하는 그런 젊은 분들은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입지 좋고 괜찮은데 미분양 난 아파트 이런 거 막 그런 것도 막 줍고 주스로 일부러 다니고 그런 걸로 또 해서 막 5천이라도 시세 차이가 나면은 받고 팔고 네, 이거를 되게 겁없이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는 못 갔는데, 네, 근데 확실히 집을 끝까지 소유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거를 사서 이 정도 올랐으면은 팔고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야겠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번외 질문을 또 이야기 좀 드리면 주식이라든지 코인의 영향이 부동산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어떻게 그런 거 같아요. 특히 코인이 네. 코인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네. 코인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네, 올라가고 정말 자산의 일부로 인정받을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저도 진짜 예상을 못했는데 그게 너무 빨리 그렇게 딱 자산으로 인정이 돼버리니까 부동산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우리 실장님이 네. 홍대 쪽에 부동산에 계셨을 때 네. 거기 이제 막 빌딩 중개도 빌딩 하고, 중개죠. 그런 연남동이한테, 네. 연남동에 그 부동산에서 일을 하실 때, 네. 거기는 이제 빌딩 중개를 많이 했대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코인으로 벼락 부자가 된 20대, 20대 초반이었나? 중반? 이때 중반 남자 아이가 네. 청년이라고 하시죠, 청년이 건물을 사러 왔는데 코인으로 돈을 버셔가지고 완전 많이 벌어서 코인으로 그래서 연남동에 있는 50 메인 자리에 있는 100억짜리 10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실제 보셨어요? 실제 계시던 부동산에서 네네.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본날 가격 넣고 다음날 바로 계약서 썼어요. 진짜 그날 본날 계약금 넣고 그 다음날 바로 계약 썼대요. 그런데 그분이 소소하게 그걸 사신 거고 엄마가 계약서 다 쓰고 나서 애가 큰 거 살까 걱정했는데 작은 거 맞아. 다행이라고. 그 정도로. 네.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강남에 얼마짜리? 700억. 강남에 700억짜리 또 빌딩을 매입을 하셨대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이 코인으로 해서 부자 되시는 20, 30대가 의외로 많다는 거네요. 많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빠숑의 세상답사기 그 슈트 TV를 갖다 보면서 그 빠숑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정말 돈이 많다. 근데 맞아요. 제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다들 돈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코인으로 해서 벼락부자 되신 분들을 실제로 만나시는 이런 경험을 또 보니까 정말 20대 벼락부자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그건 정말 코인의 영향이에요. 코인의 영향이고 또 저는 주식으로 부자가 되셨다는 분을 100명 중에 한 5분 봤나? 근데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는 분은 정말 제 주변에도 몇 분 있으시거든요. 근데 실제 그분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안 해요. 절대 비밀로 함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갖다가 못 하죠. 왜냐면 젊은 사람들도
옛날에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숨기는 경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샘할까봐 그런가? 네, 시샘하는 것도 있지만 괜히 또 그런 것들이 또 주변에 또 안 좋게 또 비춰질까 봐서 또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오늘 그 2030 세대의 그 부동산 또 트렌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는 도중에 이 코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또 듣게 돼서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요.